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이 달 이제 참 내일 모레가 달 보름이 되니 우리 음력으로 치면 한 해가 이제 다 가는 셈이고 잘 나옵니까? 네. 오케이. 또 뭐 양력으로 치면 이제 1월 달이 오늘이 이제 반이 넘었으니 벌써 뭐 참 한 해 시작해가지고 한 달이 다 가는 셈입니다.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일이 안 다니고 한데 그런 중에도 우리가 참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새해를 맞으면서 또 한 해를 보내면서 위험한 것이 없는지 또 앞으로 오는 해에는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또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새가 바뀌고 오고 하는 이럴 때에 이제 참 새로운 생각도 나기가 좋고 또 계절이 바뀌고 하려고 하는 이런 때가 이제 새로운 계획을 하기 참 좋은 때니까 이런 때를 놓치지 마시고 더욱 마음을 가다듬는 그런 시절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 주제를 좀 달리 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지금 주변에 보면 특히 미국에서 보면 정치적으로 참 지금 어려웠잖아요. 그래 뭐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뭐 대통령이 바뀌고 새 대통령이 들어오고 그런 중에 난리가 나가지고 뭐 참 난리죠. 그죠? 내란이라 아닙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뭐 우리가 그런 걸 보고 듣고 또 같이 있으면서 같이 겪는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니까 참 난리죠.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한국에서 왔던 우리로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저런 뭐 탄핵이다 이런 걸 진작 겪었지 않습니까? 뭐 앞서가는 지금 한국이 선진이죠. 앞서갔으니까 먼저 간다고 선진 아니에요. 대통령 탄핵하는 것도 먼저 봤고 또 뭐 금년에 이렇게 탄핵되는 거 두 번이나 하는 거는 이제 참 아직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걸 보면서 참 부처님은 어떤 말씀을 이럴 때 하셨고 또 우리 동양 사상 속에서는 이럴 경우에 우리가 어떤 걸 한번 살펴볼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좀 뭐 다른 생각이라고 하는 건 참 이런 뭐 정치적인 변화, 사회적인 변화 이럴 속에서 이제 부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스님들은 또 우리가 참 훌륭한 그 옛날의 성인들은 이런 데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또 우리가 어떤 걸 더 귀담아 들어야 될까 되돌아서 생각해 봐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뭐 지난 시간 이 가까운 시간에 다시 살펴본 게 그 이제 사서 중에 그 사서 뭐 삼경하는 그 사서 중에 대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교 갈 때 그 대학이죠. 그 책에서 이제 한 말씀 중에 참 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기준을 생각하면서 그 책을 봤는데 이제 우리가 익히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하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익히 하는 일 중에 마음에 이제 스스로를 잘 다스리고 잘 또 수행을 하고 집안을 잘 다스리고 나아가서 이제 세상을 잘 다스리고 또 이제 세상을 참 널리 편안하게 한다. 이제 이런 말이 있는 그 유명한 그런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는 유명한 책이 대학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이 참 편안하게 하려 그러면은 이제 무엇보다도 자기 몸과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수신이 그것이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하는 걸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집안을 잘 편안하게 하고 제가 이래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 치국입니다. 이제 우리 뭐 좀 미국으로 치면 주 정도가 안 되겠습니까? 우리 스테이트 정도가 각 스테이트를 잘 다스리고 그리고 이제 편천하를 다스린다 이랬을 때 그 페더럴을 잘 통치한다 이런 개념으로서 볼 수 있다 얘기해 줍니다. 어쨌든 이제 이 세상을 나가서 정치를 한다 하는 이런 정도가 되려 그러면은 스스로 그 수신이 돼야 그래도 남 앞에 나가서 정치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걸로서 이해가 되는 뭐 책입니다. 그 대학이라는 책이. 근데 이제 수신을 한다, 몸을 잘 다스린다, 수행을 한다. 어떻게 하는 걸 수신을 한다 하느냐? 이게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제가 관심 있게 본 겁니다.
거기 보면은 수신을 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정심이 돼야 된다. 이래가지고 발열 정자 마음심자를 이야기해놨어요. 정심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가장 근본되는 거를 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경물치지를 해야 된다. 이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이거는 한문 특히 이 대학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되는 이야기가 경물치지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이해를 참 잘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경물치지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정심이 돼야 되고 또 선거가 돼 있어야 되고 이런 걸 잘 닦는 것을 수신이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설명을 하자면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죠. 이런 말들이.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건 생각에 들었던 거는 수신이라 하는 말에는 이제 자기 내 몸 한 사람 몸을 잘 다스린다 이런 개념보다도 내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 내 가까이에 있는 피부치들, 친족들, 뭐 우리말로 딱 찾아 그러면 피부치라 생각하면 되겠어요. 내 혈족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치우친 애정을 갖지 않는 것 이것이 수신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여기 본 거로서는. 그래 내 피부치료니까 아무래도 뭐 좀 애정도 많이 가고 또 믿음도 많이 안 갖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만은 그런 데 대한 치우치는 생각을 갖지 않는 것.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좀 더 평등심을 갖지 않겠어요? 참 뭐 말하기 쉽지만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세상에 참 얼마나 사람들을 믿겠냐, 나무를 얼마나 믿겠냐, 사람들을 얼마나 믿겠느냐 이래 했을 때는 뭐 끝에 가보면 참 자기 피부치마로 믿을 수 없다는 경우까지 가겠죠.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런 점에서 치우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 그런 평등심을 가지는 것이 수신에서는 정말 핵심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해가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경물하고 치지를 해야 된다 하는 건데, 이제 경물한다는 이야기는 가만히 설명한 걸 유심히 보면 제가 들어서는 이제 우리 인연법을 잘 헤아리는 것, 불교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인연법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 이치가 생멸하고 소멸하고 하는 그 이치를 보는 게 인연법이잖아요. 그래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것도 인연이고, 사물이 생겼다가 없어졌다 하는 것도 인연이고, 계절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인연이고, 이렇게 생멸하는 것, 이런 걸 인연이라 하는데, 그 인연법을 잘 헤아리는 걸 경물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더 뭐 깊은 뜻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설명하고 있는 볼 때에 이런 인연을 잘 헤아리는 것, 그래 생멸하는 그런 인연을 잘 헤아리는 것을 경물하는 것이라 하고, 그래 하면 그럼 어떤 변화가 본인에게 있느냐?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경물하는 걸 잘 헤아리면, 그래 인연법을 잘 헤아리면은 마음속으로 지혜가 일어난다. 그래 이런 지혜가 있어야만이 사실은 인연법을 제대로 헤아릴 수 있어요. 불교에서는 인연을 한다는 것은 지혜를 일으키는 거고, 지혜가 있음으로 해서 인연을 하는 거다. 그건 궁극적으로 같습니다. 그래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이 대학에서는 그렇게 딱 부러지게 이야기는 안 했지만은 대학에서도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 경물이라는 것은 지지하는 데 있다. 경물은 지혜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그 인연법을 안다는 것이 그 지혜에 있는 것이다 하는 걸 하는 거니까, 인연을 아는 것이나 그 지혜를 안다고 하는 것이나는 그 대학에서도 근본 가르침은 같은가 보다.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 이제 이런 지혜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불교에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인연법을 아는 그 지혜를 근본 지혜라 이래 이야기를 해요. 그 인연법을 알아서 세상 살아가는 이런 것도 큰 지혜 아닙니까? 그럴 때는 그는 이제 인연법을 알므로 해서 일어나는 지혜라 해서 구덕지라 이래 해요. 알므로 해서 얻어지는 지혜. 그래서 구덕지라 그러고,
인연법을 하는 이 근본적인 지혜를 근본지라 그러는데, 이 근본지를 알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명상을 해야 된다. 참선을 해야 된다. 이거 이제 관법을 닦아야 된다. 이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에서 이야기하는 경물이라 하는 이 이야기라 불교에서 치면 관법을 닦아야 된다고. 지금 우리 생활하는 것에서 생활 주변에 사는 걸로 치면 명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면은 결국은 인연이 일어나고 없어지는 걸 소멸하는 걸 알 수 있고, 그걸 알 수 있다는 것은 자기 마음에서 지혜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 지혜를 얻으려고 하면 결국 명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제 가만히 생각하는 데에서 바른 지혜가 생긴다 하는 것은 뭐 중국의 많은 이제 성인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만입니까? 뭐 다른 문화권에서도 성인들이 이야기하기를 지혜가 생기려 하면 가만히 명상을 하는 데서 지혜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부처님 말씀으로 하면은 이제 관행을 닦음으로 해서 지혜가 일어나고, 그런 지혜가 이제 근본적인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인연법을 알게 되면 그런 인연법에 따라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온갖 이제 인연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그것이 다 이치에 맞다. 이런 원리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그 이치에 맞게 살아가는 데에는 그럼 뭐가 있냐? 대학에서 하는 걸 치면 이제 수신병. 자기 피부치에 대해서 편애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 않고 평등심을 가지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이 근본 지혜를 닦고 나감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냥 마음속으로 내가 지혜치는 생각을 안 해야지 하는 생각 안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 불안한데 어느 사람을 믿겠습니까? 그래도 피부치니까 제일 많이 믿겠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참 평등심을 갖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수행을 해 가는 데에서도 이제 경물을 취지한다는 거기에 가장 초점이 있지만 핵심이 있지만은 이제 그러면서 우리 세상 살아가는 이 일상생활에서 이제 정심이다 했을 때는 이런 이제 두려움이라든지 또 뭐 화를 낸다든지 이런 데에서 마음을 뺏기지 않고 자기 마음을 잘 현재심을 잘 가지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이고, 특히 이제 수신한다 했을 때에 그 정심이다, 바른 마음을 갖는다 이래 했을 때는 이런 현재심을 가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하려고 그러면 경물치지라고 하는 이런 수행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부처님 말씀으로 하면 관행을 실천함으로 해서, 관법을 실천함으로 해서 그런 것이 가능하다. 지금 말로 치면 이제 이 명상을 함으로 해서 그런 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 해가는 데에 이제 제일 출발이 뭐냐?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을 내야 안 되겠어요? 그 마음을 내는 걸 한문으로 치면 입지라 그럽니다. 그래서 생각을 세운다. 우리가 이제 계절이 바뀔 때 겨울이 시작된다. 그럼 입동이라 이래요. 봄이 시작된다. 그럼 뭐라 그러겠습니까? 입춘이라 그러겠죠. 내일 모레가 이제 다음 있으면 입춘이 되는 게 봄이 시작된다. 그래서 입춘이다 그러고, 겨울이 시작될 거다. 입동이다 이러고, 생각을 이제 가지기 시작한다. 입지라 그래요. 그런데 입지를 가지는 게 이제 중요한데, 이제 이 대학에서는 그런 입지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냐 하면은 정직해야 된다 해놨어요. 입지에 대해서 가장 강조한 게 정직입니다. 대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것. 이제 성격 큰 스님 그 법문 중에 있잖아요. 불기자심이다 해가지고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다 하는 거, 자기를 속이지 않는다 하는 그걸 이제 대학에서 이야기하는 성의라 이래 놨는데 뭐 정직이죠. 그리고 이제 홀로 있으면서도 근신한다. 그래 신독이다 이래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정직입니다. 입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해야 된다. 대학에서 주장하는 강조하는 입지의 내용은 정직이에요. 이건 뭐 어느 사회에 언제 어디에서나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라 그러면 뭐 거기에 딱 기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 대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입지의 입증은 그 정직해야 된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야 된다. 그리고서 그런 정직한 것을 이루어 나가고
이어나가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는 경물체질을 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불교적으로 하자 그러면 관행을, 관법을 닦아나가고, 지금 우리 하는 걸 치면 명상을 꾸준히 해가면, 그러면 이런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이 마음을 이어갈 수 있다. 그럴 때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 정심이고 수신이다 이래 했는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화를 내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런 걸 가장 경계해야 되고, 또 가까이 있는 제 가족 혹은 친족 이런 사람들에게 편파적으로 애정을 가지는 것, 그 편애잖아요. 그런 것을 가장 경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이제 어른들 그 분들 경계해야 되는 그런 감정으로 치면, 미워하는 감정보다 좋아하는 감정이 사실은 더 어렵대요, 조절하기가. 미워하는 감정은, 아이, 저놈이 나를 미워하지. 뭐, 안 보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안 보면 못 보고 사는데, 내가 그 사람 안 본다고 해서 뭐 못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안 본다고 해서 뭐 세상이 바꿔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그래, 미워하는 놈, 뭐, 나도 좋아. 나도 안 보면 그만이에요. 나도 단념하면 돼요. 근데, 정말 어려운 감정은 뭐냐? 내가 좋아하는 감정인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그리 좋아 안 하는데, 내가 좋아가지고, 자꾸 보고 싶다. 이건 어떻게 합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워하는 감정은, 뭐, 내가 안 보면 그만이다. 하면서도, 좋아하는 감정은, 자석에 남북 서로 지남철 붙듯이 달라붙는 그 감정은 참 어렵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감정은 이 좋아하는 감정, 즐거워하는 감정, 이걸 잘 다스려야 된다. 이건 정말 어려운 감정인데, 그래도 이제 이걸 잘 다스리는 게 참 이제 경물치제에 가는 데에 필요한 마음이고, 또 세상을 바로 살아가는 데에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 편파적으로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을 다 좋아하는 게 왜 컴이 되겠습니까? 좋아하다 보면 남의 이야기가 이제 귀에 안 들려요. 다른 사람 말이 귀에 안 들리게 되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감정도 편파적으로 가지게, 치우치게 될 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심을 가지려고 할 때, 그럼 좋아하는 게 참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평등하게 좋아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을 평등하게 참 다스리게 되고 대하게 된다는데, 그러나 이제 이것이 치우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참 큰 문제가 되고, 그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참 제대로 일을 하기 어렵다. 이제는 이 대학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제 이런 개인으로 치면 이제 수신을 해야 된다 하는 게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가르침이고, 그런 만큼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린다, 수기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밝혀놓은 게, 이제 우리 본심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이렇게 밝혀두는 거지. 없는 걸 밝히는 게 아니다. 정말 큰 가르침 아닙니까? 뭐 언제 쓴지도 모르는 그런 참 오래전에 써있던 그 책에서도 사람의 본심이 원래 이렇다. 그래서 그들 원래 그렇다는 말을 이제 이 책에서는 밝을 명자, 큰 덕자를 써 명덕이라 그랬어요. 그래, 명덕을 밝힌다 하고 명덕이라 했는데, 원래 우리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명성을 함으로 해서 경물치지가 된다 이래 돼 있거든요.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나 이제 살아가면서 정심이 안 되고 그 편애를 하고 이런 거에 커왔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뭐 당장부터라도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해가면은 원래 그렇으니까 좀 뭐 원래 선한 마음이니까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수행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갈 때 어떻게 맺어가야 되냐. 이제 이게 한 부분인데, 그는 이제 서로 그 친밀한 마음을 가지고 맺어가야 된다. 혹은 새로운 그런 마음으로 보면 사람들이 다 새롭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서 맺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책에서 신민, 백성민자 써가지고 그건 친민 이렇게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이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또 세상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마음을 쓰면 새로운 마음이 되고 새로워지고, 이런 마음을 쓰면 친근하게 된다. 그래서 지국하고 제가하고 지국하고 병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아까 어떤 수신, 제가, 지국, 병천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대학에서의 그 가르침인데,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수신을 해가면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도 하고 지국도 하고 병천하도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지국 병천에 가는 그 원리는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경물 취재하는 그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해 나가는 건데, 거기에는 이제 각각 그 가르침에 이제 초점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했을 때 가는 뭐 자기 집 피부치 있는 집을 가라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적어도 한 가문을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 일 가라 했으니까 한 집안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서로 가르쳐야 돼요. 그것은 중요한 게 가르쳐서 화목하게 살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거, 이게 이제 그 원래가 되는 거고. 그러고 이제 국가를 이제 다스린다 했을 때는 이제 모범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수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모범을 보이고, 또 이제 그 모범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돼야 된다. 이런 점에서 지국해가는 기준이 또 다르게 되고, 그리고 온 세상을 널리 다스리려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정의로운 게 있어야 널리 다스려지는 거예요. 뭐 자기 계획을, 개인의 어떤 이익을 생각해서 세상 널리 다스려지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은 지 혼자 눈보다 훨씬 분명하죠, 눈이.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려 하면은 정의로워야 된다. 이제 이런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이제 불교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와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 이제 소개를 드리고. 그런데 근본되는 거는 뭐냐? 사람입니다. 근본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 어떻게 수행을 하냐, 이래서 사람의 근본이 되고, 이런 재물이나 이런 뭐 물건이나 이런 거는 기만인 거예요. 여기에서도 그게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근본이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보십시오. 뭐 돈이 없다 뭐라 이야기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람 생명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무역이 어떻다 뭐라 해야 하지만 지금 코로나 사태를 있으면서 우리가 정말 한 번 더 확인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다. 지금 우리 미국에 발표된 걸 보면 작년 한 해 지금까지 오면서 코로나로 희생된 사람이 40만이 넘는다 합니다. 다행히 참 우리 주변에서는, 제 주변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참 돌아간 분이 없다 그래서 참 다행이다. 그래도 부처님이 참 가표가 있어서 그래 막 그런 참 억울하게 죽는 분이 없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죽은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 근본이 뭐냐? 사람이 근본이고 사람의 생명이 근본인 거예요. 이걸 뭐 참 다른 이유를 붙여가지고 그보다 더 큰 게 있다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 생명보다 더 큰 것은. 그래서 근본은 사람에 있고 사람의 생명이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재물을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이런 재물은 기만이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사람의 생명을 다루자 그러면은 이거는 아래 위를 거꾸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세상의 이치를 거꾸로 하는 거라서 그런 이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이제 사회에 돌아가는 거라든지, 또 우리가 겪어왔던 사회에 돌아가는 거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참 대학의 이런 가르침도 생각해 볼 일이고, 특히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금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떻게 내가 참 실천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게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대학의 그 마지막 그 가르침 중에서는 가장 착한 것이 머문다 이래 있는데, 그거는 뭐 내가 어디가 내가 있을 자리인가, 이렇게 그는 이해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있을 자리가 어디냐? 앉아야 될 자리는 앉아야 되고, 서야 될 자리는 서야 되는 거고, 이게 사람의
바로 행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앉고 서고 한다는 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앉고 서고 하는 게. 이걸 잘하면 뭐 세상 사람한테 아무 걱정 없죠. 비유를 하자면 자동차 운전화 같아요. 운전 잘하는 사람이 누구 운전 잘하는 사람입니까? 누구 운전 잘하는 사람이요? 사고 안 내고 가는 사람이 운전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막 뒤에서 빵빵거리는 사람 참 급박거리 가면 어제 가지. 왜 지금 간다고 저러지? 그런 말을 하면서 뒤에 빵빵거리다 막 난 내 길을 못 가는 오버가 돼 있는데 운전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 사고 안 내고 운전 잘하는 사람이고 그런 점에서는 제가 운전 잘해요. 제가 아직까지 큰 사고 한 번도 안 났거든요. 10년, 20년, 30년 해도. 어쨌든 사고 안 나고 뭐 다른 분들도 다 그럼 운전 잘 안 하겠습니까? 뭐 40년, 50년 해도 이제 사고 안 나니까. 그렇게 사고가 안 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운전이냐? 서야 될 때는 서고, 가야 될 때는 가고, 막다른 고스톱을 잘하는 운전이 그게 운전 잘하는 운전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운전할 때만이 아니고 세상 사는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고스톱을 잘하는 거. 그러면 앉고 서고를 잘하는 거. 앉을 때는 앉고 설 때는 서고를 잘하는 거. 이게 세상 사는 원리에서 참 중요하다. 그 말씀을 대학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해놨냐. 가장 착한 것에 머문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 성인이 말할 때는 또 그 뜻이 깊겠습니까? 깊은 뜻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제 경물 취재하는 그런 입장에서 봐서는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다. 더 이제 또 많이 경물 취재를 해가면 더 깊은 뜻이 또 보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데서는 이제 내가 있는 이 장소에서 좀 서고 앉고 가고 중단 중지하고 하는 것을 잘하는 그것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금년에 하늘을 이렇게 이제 돌아보고 또 하늘을 바라보는 입춘을 보는 직업 입장에서는 이제 지난 날을 돌아볼 때에 참 이런 기준에서 보면 부족한 게 없었는가. 또 입춘을 해서 보면 앞으로 오는 날에 이제 내가 뭐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되돌아볼 시간 아닙니까? 이래 보면은 지금 말씀드리듯이 이제 중국의 고전으로 치면 참 사서삼경 중에서도 가장 크게 어뜸이 된다는 대학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경물 취재하는 걸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불교에서 수행하는 걸 치면 가장 핵심되는 게 관행인데 어떻게 관을 닦고 어떻게 행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중심이니까 이제 금년 한 해 보고 기다리고 되돌아보면서 이제 내가 관행을 닦는 것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이런 마음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걸 입지라 그래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이제 우리 불교적으로 치면 그런 걸 발심이라 그럽니다. 이런 발심을 하는 거. 그런 큰 발심을 항상 이제 그런 말씀을 내고 그걸 이루어가도록 항상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희망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좀 이렇게 공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이달 4번째 일요일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렸듯이 입추는, 금년 입추는 양력으로 2월 4일 날입니다. 6월 3일. 그래, 이제 대개 입춘이 이제 2월 3일, 2월 4일 이때가 입춘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양력, 음력이 이제 달력을 해보면은 그때 되는데, 이제 그 수요일이라서 금년에는 입춘 법회를 이달 마지막 날 하겠습니다. 그래 11월 오늘 24일이니까 마지막 일요일 하나 있잖아요. 11월 31일 날 입춘 법회를 하겠습니다. 예년과 달라서 법회를 해도 참 집에서 다 보시면서 동참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입춘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입춘 불을 나누고 또 그런 걸 집에 모셔놓는 게 우리 집에도 다 더 경사스러운 일이 있는 걸로 우리가 믿고 있으니까 제가 미리 이제 그 입춘 부는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그래 그 중간에라도 꼭 이번 일요일 날까지 안 가시더라 해도
일요일 그 전후 또 뭐 지내서라도 한 번씩 들려서 그 입주부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뭐 정 못 오시는 분은 연락 주시면 제가 입주부를 보내드리기도 하겠습니다. 뭐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이야기를 먼저 하시고 또 이제 시간 되시면 와서 그 입주부를 가져가셔서 집에서도 이제 좀 유용하게 그래 잘 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설날 음력 설날이 이제 양력으로 치면 2월 12일이더라고요. 그건 아직 시간이 좀 남았어요. 근데 이제 그날은 금요일입니다. 2월 12일에. 그래서 뭐 땡겨서 하나 낮춰서 하나 하다가 그는 금요일이니까 금, 토, 일, 일요일 날 그는 늦춰서 하겠습니다. 입춘날은 이게 이제 미리 해야 날짜를 맞추기가 쉽고, 이제 설날은 지금 우리가 그 명절 제사를 또 지내고 하는 거라서 혹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 금요일이라서 토요일, 일요일 늦춰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맞추어서 집에서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 그간에 보면 이제 집에서 제사를 지낼 때는 되게 양력설에 맞추어서 제사를 지내는 분들이 많고, 또 뭐 절에서는 뭐 전통적으로 지금 음력설에 맞추어서 제사를 지내왔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뭐 음력설에 맞추어서 그 제사를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이라서 그러면 2월달 두 번째 일요일이 될 겁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날짜 그래 되니까 2월 두 번째 일요일 날 합동 제사를 모시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래 준비도 하고 또 못 오시더라 해도 저희들 출근도 하고 다 할 테니까 동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공지사항을 마치겠습니다.